자, 여러분들 시험법 확인해보니까 어디까지냐면 6-2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2단원까지예요. 근데 6-2단원이 자유주의하고 공동체주의 해가지고 정의 관련된 파트거든. 근데 이 정의 관련된 파트가 원래 윤리 과목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야. 그래가지고 주로 생활과윤리나 문과 쪽의 생활과윤리나 아니면 윤리사나 쪽에서는 거의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 교과서에 있는 내용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좀 깊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도 같이 줬죠? 교과서 좀 같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거기서 자유주의적 정의관 요거 한번 같이 교과서 볼게요. 교과서 내용 교과서. 자, 거기 자유주의적 정의관 해서 보면 오늘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선이라는 가치를 둘러싸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의관이 주목받고 있다. 거기에 밑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자,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상이다. 거기에 밑줄 쫙 보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는 단말로 뭐라고 하냐? 개인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나 거의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이제 윤사 쪽에서는 자유주의를 개인주의를 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자유주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개인주의로 따로 쓰면 안 됩니다. 자, 자유주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타인이나 타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자유주의를 개인주의라고 한 거예요. 왜?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자, 자유주의는 개인이 사회에 우선하고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밑줄 쫙 그어놓읍시다. 개인이 사회에 우선하고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렇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묻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주의는 뭐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 이야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다. 자,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여긴다. 거기에 밑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 보장. 그러므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회나 국가의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입장에 따라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고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거기에 밑줄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럼 국가는 이거 강제할 수 있어 없어? 국가도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즉 국가도 이런 거 강제하면 안 된다. 자, 이와 관련하여 롤스는 모든 사람의 동등한 기본적 자유는 최대한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한 합의된 것이 정의롭다고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다. 한편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소유 권리를 최선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하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했다. 그럼 여기서는 롤스 밑줄, 롤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 동그라미,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그 다음에 자유지상주의. 요거 두 가지 체크. 요거는 이따가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롤스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최소화하려는 국가의 역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반면 거기에 밑줄 봅시다. 롤스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국가의 역할 필요성을 인정. 반면 노직은 개인이 가진 권리와 재산을 강도,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선에서만 행동하는 최소국가를 정의롭다고 했다. 그래서 노직은 최소국가. 됐지? 그럼 일단 이렇게 하자. 사회사상을 구분을 할 거야. 사회사상을 구분할 건데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개인주의, 즉 자유주의하고 공동체주의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단 양극단에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을 중시하는 게 있고요. 개인을 중시하는 게 있고 요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극단적인 개념으로 사회를 중시하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이 두 가지가 양극단이야. 자, 개인을 최우선시하면 이거 뭐라고 얘기하니? 개인을 최우선시하면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사회를 신경 썼어. 사회를 신경 쓰기 시작했어. 그럼 그걸 뭐라고 할까?
자유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사회 신경 쓰면 나오는 게 뭐냐면 사회 계약설이야. 그럼 사회 계약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사회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사회를 만들어서 보호하겠다는 게 사회 계약설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사회를 생각한다 그러면 뭘로 나가냐? 그러면 공리주의 되는 거다. 그래서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거니까 사회를 신경을 쓰는 거지. 그지? 그럼 개인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이쪽에서 조금 더 사회 신경 쓰는 사회였어.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공리주의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요거 이건 나중에 하고 이거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인주의 영역이고 자유주의 영역이고,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확 넘어가잖아? 확 넘어가 버리면 그럼 뭐가 나오냐면 공동체주의 나오는 거야. 공동체주의 나오고, 이 공동체주의가 극단적인 케이스로 간다. 그럼 뭐가 되냐면 전체주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끔 학생들 중에서 공리주의하고 전체주의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지. 그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결국은 최대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수 있어 없어? 희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건 전체주의야. 알겠지? 공리주의는 뭐라고 했어?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의 행복을 최대로 선택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개념이다. 얘는 개인주의가 기반인 거고, 얘는 전체주의 기반이다. 알았지? 전체주의는 개인이 희생시켜가면서도 사회 전체 이익을 보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뭘 할 거냐면 지금 우리는 이쪽 파트 묶어서 보고 이쪽 파트를 묶어서 볼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맞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최고선, 즉 개인주의나 자유주의 쪽에서 추구하는 최고선은 뭘까? 옥조용 여행했잖아. 근데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개인선, 즉 개인의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착함도 이야기하지만 잘함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목표 쪽을 이야기하는 목표. 알겠지? 그러면 개인선을 최우선으로 보는데, 이 개인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그게 자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성 철학 쪽에서는 자유 이야기하는 거고 경험 철학 쪽에서는 행복 이야기하는 거다. 알겠지? 이거가 아니라 반대. 자, 반면에 공동체주의 쪽에서의 최고선은 뭐 얘기하니? 얘가 개인선이니까 여기는 뭘로 얘기하겠어? 이건 이어폰 빼. 공동선 이야기하겠지. 그럼 공동선은 뭘 얘기하는 거야? 공동선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사회정의 이야기. 즉 정당한 뭐 배웠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다. 자, 최고선, 얘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각각 개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공동선의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일단은 자유주의 쪽 계열에서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립적이고 원자적이고 무형고적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뭐냐면 독립적도 그렇고 원자적도 그렇고 무형고적도 그렇고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분리해서 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개인이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주체적인 자, 개인 이걸 중시하는 게 개인주의 쪽. 반면에 공동체주의 쪽에서의 개인이다 그러면 뭘로 이야기하냐? 이쪽에서는
관계적, 서사적, 연고적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관계적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인은 자기 혼자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가 된다는 거고, 서사적이라는 거는 한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게 그게 서사적이라는 이야기고, 연고적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연관을 짓고 있다. 그러니까 관계적이랑 거의 유사한 개념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관계적, 서사적, 연고적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개인을 정의하는 게 다른 거야. 얘는 그냥 개인을 딱 독립적이고 똑 떨어진 존재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반면 얘는 사회랑 결부시켜서 개인을 정의하는 거지. 알겠니? 자, 개인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사회를 어떻게 보냐? 개인 입장에서는 사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사회는 그럼 개인을 위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뭘로 얘기할 수 있니? 이게 사회계약설이죠. 즉, 뭘 위한 수단이겠어? 개인선 실현이 목적인 거지. 그럼 개인선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를 이용하는 거다. 즉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혼자 딱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보호받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를 계약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사회를 만들어서 이걸로부터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사회라고 하는 거는 개인선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니? 반면에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이쪽은 개인과 사회를 이야기할 때 개인보다는 사회를 중시하지. 그래서 사회는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성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여기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이쪽은 도구적 공동체. 여기서는 구성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이 사회, 즉 공동체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즉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수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죽거든. 언젠간 죽어나가지만 사회는 영속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이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원래 뭐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쪽에서는 사회 명목론이라고 해서 사회는 그냥 이름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쪽에서 이야기되는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사회 실제론이라고 해서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까지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뭐 그런 부분까지는 뭐 교과서에 굳이 다루진 않으니까 여기까지 정도만 알아둬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공동선의 개념이 나온다. 요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해. 니네 교과서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럼 공동선의 개념은 뭐야? 공동선의 개념은 자유주의 쪽 입장에서는 뭐냐? 개개인의 행복의 합이다. 그럼 이거 뭐 생각하면 되니? 공리주의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결국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어떤 행복을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개인의 행복을 최대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의 행복을 고려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선의 개념은 한 명 한 명 한 명의 행복의 합이 최대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게 공리주의의 선택인 거야. 알겠니? 근데 어쨌든 자유주의 입장에서의 공동선의 개념은 결국 개인의 행복과 관계되어 있어. 즉 나의 행복이 최대가 됐을 때, 즉 다른 사람의 행복도 다 더했을 때 그게 그냥 공동선 개념인 거야. 이걸로 끝인 거지. 됐니? 반면 공동체주의 쪽에서의 공동선이라고 하면 뭐 얘기하냐면 이래버립니다. 같잖아. 그래서 개개인의 행복의 합 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왜 그 이상이 되는 거냐? 이 알파가 뭘 의미하겠니?
즉 공동체의 역사 문화 속에서 누적된 가치도 공동선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재가 있어. 문화재가 있으면 솔직히 개인주의,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문화재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문화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자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공동선의 개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니? 그래서 약간 어떤 식으로도 생각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주의 쪽에서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얘는 고유의 성격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수단일 뿐이거든. 그럼 그냥 개인의 성향이 사회의 성향인 거야. 즉 개인들 딱 보면 아, 이 사회는 이런 사회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반면에 이쪽에서는 사회는 개인과는 다른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규정을 해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사회가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회가 나름대로 역사 속에서 자기만의 뭔가 영역을 구축해 왔다는 거야. 그래서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 고유의 성격에 의해서 개인이 영향을 받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약간 민족성이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공동선 개념 중요해요. 여기는 그냥 개개인의 행복의 합을 끝나지만 여기는 개개인의 행복의 합 플러스 알파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국가는 뭐냐? 국가를 이야기했을 때 아까 우리가 노직 이야기하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가치 중립적이에요. 즉 개인한테 뭔가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국가는 단지 개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야. 반면에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니? 가치 개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뭘로 가지고 개입을 하는데 얘는? 뭐? 소속감, 애국심, 도덕성 이런 것들 가지고 강요를 할 수가 있어요. 즉 국가가 이런 것들을 강요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게 공동체주의죠. 알겠니? 즉 국가가 지향하는 나름대로 공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강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게 공동체주의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표자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교과서 이쪽으로 보면 롤스나 노직은 이쪽에 들어가요. 근데 노직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자유지상주의 해가지고 거의 자유주의 쪽에 그게 해당하지만 롤스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게 얘도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얘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좀 신경을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쪽 이야기하면 누구 나올 거냐면 원래는 맥킨타이어하고 마이클 샌델 있어요. 샌델 있고 그 다음 마이클 왈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얘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과서 내용 가지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적어. 쓰세요. 자꾸 손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프린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옆에. 이거 바로 앞에. 이거 바로 앞에 이게 있어요. 네. 교과서 알고 있죠. 정신 차려. 왜 이래. 이게 가장 베이스야. 적어보세요. 뒤에 가서 해봐봐. 스트레칭 하고. 어제 몇 시에 잤어? 그래 진짜네. 잠을 잘못 자가지고. 가자. 그래. 말을 줄이지 말고. 일찍 자.
또 수면이 부족하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야. 그 스트레스를 푼 거잖아. 악순환, 악순환. 굉장히 중요해 이거. 알겠지?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런 다음에 로직과 롤수도 이야기를 해줄게.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자꾸 연결시켜야 돼, 얘들아. 이제 쓰니? 찍어 그냥. 호민 났었어? 호민 났으면 지우고. 잘한다. 선생님 때 공동체주의 그쪽에 쓰다가 맥킨타이어, 마이클 샌델, 마이클 왈처.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칸트나 벤담도 여기에 해당이 돼. 알겠지? 됐어. 찍었어? 찍어 빨리. 졸릴 때 졸음을 깨는 방법. 네? 졸릴 때 졸음을 깨는 방법. 저요? 그냥 어떻게 그냥 뭔가 화장실 갔다 뭐 어제 시간다? 그냥 제가 다 걸어다 돌아다닌다고? 빵. 졸릴 때 졸음을 깨는 방법 뭐가 있을까? 찍어도 돼? 졸릴 때 근데 어쨌든 졸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졸릴 때 졸음 깨는 방법 뭐가 있을까? 뭐? 졸자? 뻔하다. 졸려도 못 자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숙제가 있거나 졸릴 때 졸음 깨는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줄까? 눈을 천장을 보는 거야. 그래서 15초. 고개 턱 약간 들고 천장에 이렇게 15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이 상태에서 있는 거야. 해봐 한번. 1, 2, 3, 4, 5, 6, 7, 8, 9, 10. 눈 감지 말고 11, 12. 눈 감지 말고 막내. 눈을 치기 뜨라고. 이러. 자, 보자. 그럼 내가 샵는 거 왜 안 보고? 쓰듯이 많이 시켜. 귀찮은데 쓰면 되지. 자, 보자.
그러면 안 돼. 귀찮음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아야 돼. 맞네. 그 광기 아니에요? 광기가 아니지. 야, 공부도 기본적으로는 즐겁게 해야 되는 거야, 놀이처럼. 선생님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지? 즐겁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예? 뭔가 동기부여가 되잖아. 집에 가려면 맞춰야 돼, 막 이런 미친 듯이. 그래야 공부가 된다. 항상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알겠니? 룰스. 요거 어디까지 깊게 들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기억 배울 거면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적당한 선에서 끊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게 무제베이드 내니까 얘기하면 좀 큰 그릇 있나? 큰 그릇 없나? 대접. 음식에 있을 리가 없죠. 대접 없어? 대접 좀 가져와봐. 네. 거기 어디까지 설명인지 좀 모르겠는데. 롤스는 기본으로 이야기하면 현대 칸트주의. 현대 칸트주의라고 이야기하면 뭐냐? 요거는 과정, 절차를 중시하는 애들을 우리가 현대 칸트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과정이나 절차를 중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는 자유주의 얘기하는 거야. 자유주의. 그 다음에 계약론자야. 그래서 얘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야기하는 거죠. 그지?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일단 배경으로 일단 하나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라서 알려주면 얘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다. 그래서 이것만 좀 제대로 알고 있어도 롤스의 웬만한 세상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게 뭐냐?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걸 알려면 절차적 정의를 알아야겠지? 그럼 절차적 정의가 뭐냐면 절차적 정의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완전 절차적 정의가 있어요. 완전 절차적 정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완전 절차적 정의가 있어. 그 다음 세 번째가 순수 절차적 정의가 있다. 자, 완전 절차적 정의는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거 두 가지 보는 거야. 과정하고 결과를 이야기했을 때 완전 절차적 정의는 과정도 좋아, 결과도 좋아. 근데 문제는 이런 케이스는 현실에 자주 등장하니?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지.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경우. 알겠니? 물론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건 되게 드물단 말이야. 불완전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정은 안 좋아, 결과는 좋아. 알겠니? 그럼 이런 케이스가 뭐가 있어? 과정은 안 좋은데 결과는 좋을 수 있는 경우가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뭐냐면 공리주의가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과정이 별로 안 좋아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쪽으로 가거든. 그래서 공리주의는 절차적 정의라고 안 하는 거야. 왜? 불완전이잖아. 알았어? 그 다음에 순수 절차적 정의는 과정은 좋아, 결과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핵심인 거지. 알겠니?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해주죠. 과정의 공정함이야. 1번.
뭐? 전부 다? 현민 몇 번? 근데 왜 끝나지 않았어? 어? 모델이 다 맞는 걸 하지 않았어? 그 지난번 설명했니? 요거까지 설명했지? 지난 시간에. 그치? 그래. 그런 다음에 요거 기본으로 그거 특수한 거야.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지. 이제 이거 정의론 얘기할 거야. 그런데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과정이 공정하면 그럼 결과도 공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왜 공정하냐면 과정에서 일단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정의론 이야기할 거야. 롤스가 정의론을 내세운 이유는 뭐 때문에 내세웠냐? 롤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단 얘는 자유주의라고 그랬지. 그럼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구나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최대로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롤스야. 알겠니? 그럼 누구나 개인의 자유는 최대로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게 되니 안 되니? 왜 안 돼? 누구나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누구나 최대 보장이 안 되잖아. 왜 그런 거야? 사회 불평등. 그러니까 왜 사회 경제 불평등이 발생하냐고. 어? 뭐라고? 아니. 자, 누구나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최대로 보장받아야 되는데 근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을 하지. 그치? 그럼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걸까? 이유. 천부적 재능이 달라서. 오케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일까? 봐봐라.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어. 금수저로 태어나면 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이상을 누릴 수가 있거든. 그치? 흙수저로 태어난 애가 있어. 그런데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막 막노동을 뛰고 있어.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날 선거가 있어.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 참여를 하면 그날 일을 못 하잖아. 일을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지. 그럼 봐봐라. 다음날 선거인데 일하러 가야겠니? 투표하러 가야겠니? 먹고 살려면 일하러 가야 되잖아.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선거권도 주지 못하는 거야. 그래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롤스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개인의 기본적 자유가 최대로 보장돼야 되는데 누구나 최대로 보장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이것 때문이야. 자연적 사회적 요소. 그건 천부적 재능 때문이야. 근데 문제는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이거 정의로와 부정이야. 정의 부정으로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얘기할 수 없지. 왜? 우연성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게 뭘 만드는 거야? 이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그게 롤스야. 알겠니? 그래서 롤스가 주장하는 거는 원래는 그래서 뭐 얘기 나오냐면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배인이라는 걸 씌워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상을 조건에서 계약을 맺게 만든단 말이지. 계약을 맺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내세운 정의의 원칙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론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무지의 배인 상황하고 이런 거는 원래는 설명을 하면 좀 너무 깊어져가지고 그건 설명 안 하고 롤스의 정의론에 그럼 이런 칙하고 이런 칙만 얘기해볼게. 그래서 이런 칙은 뭐냐? 일단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상황. 아까 공정으로서 얘기했는데 공정한 결과 공정한 계약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니? 동일한 위치나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롤스는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정의 원칙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원래는 무지의 배인이라는 걸 씌워가지고 이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없다는 걸 가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서는 1원칙하고 2원칙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서 그 가상 상황에서 1원칙하고 2원칙을 구출하는데 1원칙이 뭐냐? 요거는 외워야 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그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뭐니?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뭐야? 남의 자유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거야. 이것 때문에 정의로 넣어. 알았어?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외워. 예. 자, 2원칙인데 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허용 조건이다. 알겠니? 이 경우에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이 된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가 원래 뭐냐면 차등의 원칙이야. 차등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회 분등의 원칙. 그래서 이 원칙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허용 조건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차등의 원칙이면 건 뭐냐? 요거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자는 거지. 그럼 최소 수혜자라는 건 뭔 얘기야? 제일 이익이 적은 사람 있지? 그 사람한테 최대 혜택을 주자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기회균등 원칙은 누구에게나 지위, 직책이 개방돼 있어야 된다. 그럼 누구나 자기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능력에 맞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 뭐냐면 일단 롤스가 생각할 때 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회는 하나의 협동체계야. 그럼 뭐냐면 누구나 누구에게나 이익이 돼야 되는 거지 사회는. 그러니까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롤스가 이 정의론을 내세운 게 왜 정의론을 내세웠냐면 공리주의 까면서 나온 거거든. 왜냐면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니?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는데 공리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누군가는 희생을 할 수가 있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게 롤스의 생각. 그럼 롤스 입장에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정의의 원칙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야, 어떤 사람은 흑수저야. 근데 이 사람들을 뭘 했냐면 이 조건을 없는 상황에서 서로 한번 계약을 맺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냥 금수저이고 흑수저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걸 원초적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 재능을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거나 이익을 벌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근데 그렇게 이익을 벌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근데 출발선이 다르잖아. 그럼 출발선이 다르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출발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등이 고착화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출발선을 맞춘 상황에서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출발선을 맞추기 위해서 무지의 배인이라는 걸 씌우고 그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계약 조건을 내세우는 거지. 야, 우리 출발선 같아. 같으면 일단 우리 한번 여기서 합의를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누구나 개인의 기본 투자에는 최대를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두가 오케이 할 수 있잖아? 두 번째,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즉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혜택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지의 배인, 즉 아무것도 없이 출발선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아, 내가 경쟁하다가 꼴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 그럼 거기에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합의를 할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거를 합의를 하고 나서 뭘 하냐? 아까 이야기했던 천부적 재능인 걸 되돌려주는 거야. 그럼 이걸 되돌려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나 금수저였네, 나 흑수저였네 이걸 알게 하는 거지.
그럼 그 상태에서 금수저가 어떤 생각을 하겠니? 최소수자한테 최대 혜택 주려면 결국 내 돈 뺏어간다는 내가 세금 제일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 금수저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금수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럼 나는 남들보다 더 빨리 좋은 위치에 가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 균등의 원칙을 같이 집어넣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금수저든 흑수저든 능력에 맞게 원하는 지위나 직책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거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차등의 원칙도 하나 좀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 A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큼 벌었어. 얘는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인 거야. 그 다음 B는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벌었어. C는 열심히 해서 이만큼 벌었어. 그럼 얘들이 이렇게 버는 동안 세금이 이만큼 나왔어. 사회적 이익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이익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주겠다는 얘기야? 이 이익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준다는 얘기야? C한테 제일 많이 주겠다는 얘기야. 최소수혜자한테 최대 혜택. 그 대신 조건은 B보다는 작아야지.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B보다 작아야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B도 이줄 날 거 아니야. 알겠니? 만약에 최소수혜자한테 최대 혜택을 주면서 B보다 더 많이 주면 B가 일할 의욕이 안 생기겠지. 단 B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얘보다는 적게 가져가. 그리고 얘도 물론 사회 이익을 조금씩 나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얘 입장도 그렇고 얘 입장도 그렇고 서로 다 윈윈이 되는 거다. 무슨 얘기냐? 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그러니까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즉 천부적 재능이 제일 떨어지는 애거든. 흑수저란 말이야. 근데 얘는 최대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얘한테도 이익이 돼. 얘는 금수저야. 금수저인데 솔직히 엄밀히 이야기하면 얘가 금수저로 태어난 건 우연성이잖아.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재벌 3세야. 재벌 3세면 얘가 그 돈을 번 거야? 아니거든. 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그런 걸 벌어놓은 거잖아. 그럼 그 혜택을 얘가 받을 조건이 없는데 문제는 이 계약에 합의함으로써 오케이 너 금수저인 거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금수저인 거 인정받아가지고 오케이인 거고 얘는 흑수저지만 최대 혜택 받으니까 오케이인 거고 그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대신 세금은 누가 제일 많이 내겠니? 얘가 제일 많이 내겠지? 그치? 근데 얘가 제일 많이 낸다 하더라도 어쨌든 얘는 그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적 자유를 좀 광범위하게 분산시키는 개념이 그 롤스의 개념이다. 그래서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요거 이원칙하고 이원칙 알아놔. 자, 그리고 이원칙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 허용 조건이라는 것도 알아놔라. 자, 요렇게 롤스가 이야기했더니 이 롤스를 비판하면서 나온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롤스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롤스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누구냐? 그게 바로 노직입니다. 그래서 노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노직 같은 경우는 얘도 컨택컨트주. 그럼 얘도 뭐야? 과정과 절차를 중시한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얘는 또 뭐 얘기하냐면 자유지상주의. 그럼 자유지상주의라는 얘기는 자유를 최대로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롤스하고 노직의 공통점은 자유주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롤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도 신경을 쓰는 거고 얘는 타인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자유 쪽을 좀 더 치중하는 쪽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얘기하냐면 이쪽에서의 자유지상주의 쪽에서의 자유는 약간 소극적 자유? 즉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자기 자신의 자유만을 최대로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노직이다. 자, 노직은 배경을 이야기하면 얘는 롤스를 비판하는 거야. 그럼 롤스를 왜 비판했냐? 롤스가 지금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니? 정의 얘기했잖아. 이거 자체가 정형적 원리야. 그럼 정형적 원리가 뭐야? 정형화된 틀 안에서? 그러니까 형태를 정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분배에서 형태를 정했다는 게 이게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왜 문제냐? 롤스는 노직은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이 가장 핵심이야. 노직 입장에서는 분배를 가지고 누가 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분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얘는 소유의 개념이야. 즉
개인이 시간하고 노동을 투자해서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분배인데 왜 이걸 가지고 국가가 개입을 해서 나눠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직이 지금 비판하는 거는 롤스를 비판하는 거는 롤스는 우리가 아까 보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롤스는 국가 결국은 이 부분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 국가가 개입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노직 입장에서는 국가가 왜 개입을 해? 결국 분배라고 하는 거는 자연물에 대해서 개인이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가지고 소유하면 그거 자체가 분배인데 여기서 분배의 개념을 정해버렸으니까 차등의 원칙같이 최소수혜자한테 최대 혜택 주자 이런 식으로 정해버렸으니까 이거야말로 자유롭지 못하다. 알겠지?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노직 입장에서는 소유 자체가 분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니?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니? 앞에서 우리가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얘기했잖아. 근데 얘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분배 이퀄 소유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오케이? 그럼 얘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분배는 뭐냐? 얘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분배라고 하는 거는 정의로운 분배 이렇게 하지 말자. 얘가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은 딱 세 가지야. 얘도 현대 칸트주의니까 절차나 순서가 되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1원칙, 2원칙, 4원칙 순이야. 1원칙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2원칙, 그 다음 3원칙 되는 거야. 그래서 1원칙은 뭐냐면 최초 취득의 정당성. 즉 최초 취득이 일단 정당해야 돼. 즉 자연물이야.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연물에다가 개인의 노동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획득했다 그러면 그건 내 거다 이 얘기야. 알겠니? 근데 문제는 만약에 내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굴을 겁나 캤어. 굴을 한 100개를 캤더니 그럴 때 국가가 와가지고 뭐야 이거 지금 굴 100개를 취득했어? 취득세 내놔. 그럼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는 거지. 노직 입장에서는. 왜? 내 시간과 내 노동을 투자했는데 왜 국가가 뭔데 나한테 취득세 내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알겠니? 자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이전 양도의 정당성 이야기야. 그럼 이전 양도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굴을 100개를 취득했어? 그럼 100개를 취득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현민아 내가 너한테 50개를 줬어. 그럼 내 소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50개 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야. 내 소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소유권을. 그게 이전 양도의 정당성이야. 세 번째 원칙은 뭐냐? 부정의의 교정원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1번과 2번 과정에서 만약에 부정의가 있었잖아? 그럼 그때는 교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때 교정할 땐 누가 개입하니? 이때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분배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러면 국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현민이한테 50개를 줬는데 굴을 50개를 줬는데 이 50개 준 이유가 현민이가 나한테 와서 날 협박을 했어. 그래서 내가 줬어. 그럼 이건 부정인 거거든. 그럼 그건 되돌려 받아야 되는 거지. 아니면 내가 처음에 굴을 100개를 땄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굴 100개를 딴 곳이 누군가의 소유인 땅이야. 소유인 곳이면 그 굴 100개 소유내야 되는 거지. 그게 부정의 교정 원칙. 알겠니? 그럼 그 부정의 기준은 국가가 정한 법률 내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보편적 윤리 내에서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부정의를 규정하는 거는 국가가 규정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잖아. 이건 국가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의 분배가 소유에서도 원래는 그래서 이게 약간 노직의 한계이기도 한데 노직이 생각했을 때는 자연물에다가 개인의 노동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획득하면 내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자연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연물이라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봐라.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연물이 있냐? 없잖아. 그래서 이게 한계인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여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득, 양도, 교정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해.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서 얘가 주장하는 게 있어. 얘의 특징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뭐냐? 정의 원칙이 세 가지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그러면서 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최소국가론이야.
최소국가는 뭐냐? 이거는 두 가지인데 최소국가라고 하는 거는 무정부주의 아니야. 아나키즘 아니야. 주의해야 돼. 보통 최소국가 그러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가가 없는 개념은 아니야. 국가는 있어. 근데 약간 우리가 경제 쪽에서 배웠을 때 근대 야경국가 있지. 야간에 경비 서는 국가. 그 정도 개념의 국가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무정부는 아니고 그렇다고 얘가 제안하는 복지국가도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경국가 개념이야. 야간에 경비서는 야경국가의 개념. 그래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만 보호해주는 데는 그 정도 국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노동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즉 개인이 일한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는 강제노동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반대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정부가 노동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으면 어디에 과세를 해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국방과 치안을 하잖아. 정부가 개인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지. 근데 노동에 대한 과세는 안 된다. 알겠지? 됐어? 그래서 요 두 가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노직이야. 그래서 노직은 우리가 자유지상주의라고 했는데 근데 솔직히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이상주의에 가까운 거지.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핵심은 이거다. 정부가 개입해서 분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분배의 형태를 정하는 게 아니고 분배를 하는 거는 결국은 개인이 소유한 게 분배다. 이 개념의 핵심이다. 알았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롤스도 비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보세요. 185페이지 봅시다. 자, 185페이지 보면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대표하는 롤스와 노직은 모두 자유주의 수단으로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보았다. 거기에 밑줄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보았다. 이 공통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롤스 보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니?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치? 그 다음에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데 가장 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사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노직 보면 저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의 선택권과 소유권은 최대로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유 자체가 분별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실현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고 그랬더니 롤스가 뭐라고 했냐면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밑줄. 근데 노직 보세요. 노직도 보면 롤스 선생님 말씀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허용됩니다. 거기에 밑줄. 그러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 허용되는 거는 역시 공통점. 다만 방법이 차이가 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롤스에서는 단 이를 위해서 어떤 직책이나 지위에 오를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니? 기회 균등의 원칙. 적어놔. 기회 균등의 원칙.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니? 차등의 원칙. 그러면 기회 균등의 원칙하고 차등의 원칙 얘기한 건데 지금 보면 순서가 얘부터 나왔잖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나중에 혹시라도 윤리 쪽 배우게 되면 문과 쪽 가면 배우는 거지만 평등한 자유원칙하고 이원칙을 할 때 이원칙을 정립한 순서는 얘가 먼저고 그 다음 얘가 되는 거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차등의 원칙을 인정을 했을 때 개인의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즉 천부적 재능을 인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걸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기회균등의 원칙이 나온 거란 말이지. 근데 현실에서 적용이 될 때는 얘가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가는 거야. 왜? 이게 분배 개념이니까 마지막에 간단 말이지. 그래서 현실 적용은 이거 기회균등이 먼저고 차등이 나중이고 대신 이론을 만들 때는 얘가 먼저고 이게 그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은 그냥 한꺼번에 이 원칙으로 놓은 거야. 순서 우열을 가리기가 애매해서.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노직으로 가보자. 그래서 거기 롤스에서 맞아보세요. 이를 위해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엄밀히 이야기하면 롤스 같은 경우도 복지국가는 아니에요. 복지국가는 아니고 재산소유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얘는 사전적으로 분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 과정에서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참고로 어쨌든 국가가 재분배 정책에 개입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다음 노직 보세요. 노직 보시면 자
그리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합니다. 이것도 똑같죠?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밑줄.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게 정형적 원리라고 하는 거는 얘가 바로 정형적 원리예요. 아까 선생님이 정형적 원리라고 얘기했는데 얘네 둘은 오케이. 로직도 오케이야. 알겠니? 얘네 둘은 로직도 오케이인데 문제는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왜 분배에 대해서 이걸 정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양도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봐봐라. 취득, 양도. 오케이? 요거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단 소유물의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교정해야겠죠. 그래서 취득, 양도, 교정의 원칙. 됐니? 순서대로 가는 거다. 자, 따라서 저는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밑줄 쫙.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뭐라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거기에 밑줄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면 롤스, 반대하면 노직되는 거다. 됐지? 자, 그럼 밑으로 가보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것과 관련해요. 두 사상가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래서 롤스 보면 국가의 제도나 정책을 통해 분배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결국 구성원들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 인정. 오케이? 그럼 거기 적어놔. 국가 개입 인정. 반면 노직은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거기에 밑줄. 그러면 얘는 국가 개입하는데 소극적 개입이지. 그래서 이 최소국가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위에 있던 내용이 약간 연장선인데 일단 롤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근데 노직은 국가가 재분배에 개입하면 안 되고 그냥 보호하는 역할에서 끝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런 국가에서만 개인의 자유 권리가 최대로 보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삶은 개개인의 자발적인 자선행위, 그래서 자선, 자율적 선택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롤스하고 노직은 문제 낼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꼼꼼하게 잘 읽어주세요.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186페이지.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인데 공동체주의는 이거 봅시다. 자,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삶이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체를 선택하기 전에 이미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에 영향하는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으면서 살아가는 연고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체크해야 되겠네. 일단 첫 번째는 인간의 삶이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는 사상 밑줄. 그 다음 두 번째는 연고접자의 밑줄. 요거 아까 선생님이 개인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자,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문화, 역사 등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존재라는 관점에 기반을 둔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서사적자, 연고적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줄 공동체의 문화, 역사 등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구성, 거기에 밑줄 겁니다. 공동체의 문화, 역사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구성. 자, 그렇지만 공동체주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행복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집단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단주의와는 구별이 된다. 그래서 이 집단주의, 여기서 얘기하는 집단주의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전체주의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집단주의와는 구별은 된다. 그래서 그거 집단주의와는 구별 요것도 하나 밑줄. 근데 시험 낸다면 이런 거 가지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섞어서. 그러니까 좀 주의하세요. 자,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에 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여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얘긴다. 그래서 공동선이 최우선이라고 했지. 최고선이라고 했지. 그러므로 개인이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을 내면화하고 공동체에 관한 소속감을 지니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수행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이를 장려하고 이끌어줘야 한다고 본다. 그럼 거기 봐봐. 개인이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을 내면화. 밑줄. 공동체에 관한 소속감. 그 다음에 공동체가 이를 장려하고 이끌어준다. 그래서 아까 국가는 뭐 한다고 그랬어? 같이 개인 이야기 했잖아. 알겠니? 그럼 여기서 국가와 공동체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개인들한테 소속감이나 도덕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애국심 이런 거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게 공동체주의다. 그래서 밑에 보면 칼레이심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보는 공동체 있지? 이거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절간에 대한 가상 인터뷰를 해볼까? 그래서 맥킨타이어 나와 있어요. 맥킨타이어 나와 있고, 그 다음 밑에 왈처 나와 있어. 맥킨타이어의 핵심은 연고적자입니다. 연고적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유주의는 개인만이 공동적 가치를 지니며 공동체와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중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있다고 봅니다. 요거 누구 입장이니? 노직 입장이지. 자, 개인의 자아 정체성도 공동체에 의해 부여된 역할보다는 개인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나는 내가 존재하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나의 자아는 나의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니까 이게 핵심이죠. 나는 공동체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에 밑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다고? 연고적 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거는 연고적 자. 그래서 왜냐하면 내 삶의 역사는 항상 내가 그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내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사적 자라는 표현도 썼죠. 나는 가족, 도시, 친족, 민족, 국가 등의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나는 내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민족, 나의 국가로부터 다양한 빚과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는 내 삶에 주어진 사실이며 내 도덕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결국 출발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유주의적 자아는 아무런 역사도 가질 수 없는 자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왈처는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왈처는 개구로 이야기하면 공동체주의인데, 근데 아까 우리가 롤스 같은 경우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얘기했지.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얘기했잖아. 얘는 원래 윤리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라고 얘기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원적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나와요. 알겠지? 그 다원적 평등, 복합 평등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모든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는 분배가 될 수 있어. 알겠니? 근데 문제는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가 아이고 그냥 공부한다 했어. 그지? 준아야. 뭔가 지난주에 데자뷰 같지 않냐? 준아 몇 시에 일어났어? 어? 몇 시에 잤어? 어? 빵이랑 같이 놀았니? 왜 2시 반에 잤어? 그래, 생각하고 살아. 자, 봐봐. 공동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생성, 소멸, 가능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해야 돼. 모든 사회적 가치는 분배가치인데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생성, 소멸 가능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유추해야 되냐면 사회적 가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니? 즉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이런 사회적 가치가 생겼다가 소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회적 가치가 생기고 또 사회적 가치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분야의 사회적 가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롤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정의론, 다리 원칙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분배 정의를 해버렸지. 그걸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왈처도 결국 롤스 감에서 나온 거야. 그럼 롤스를 깠는데 왜? 롤스에서는 정의의 기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왜? 사회적 가치가 세분화되는데 어떻게 기준이 하나밖에 없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복합평등 또는 다원적 평등이라고 하는 거지. 즉 사회적 가치의 세분화가 되잖아. 그럼 세분화가 되면 자, 두 번째
여기서 출발할까? 사회적 가치를 세분화했어. 예를 들어가지고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복지 영역 여러 가지로 세분화했어. 세분화했으면 각각의 영역에는 각각의 원칙, 즉 이게 기준이 되겠지? 각각의 영역에 각각의 기준이에요. 알겠니? 즉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영역마다 기준을 다르게 잡아줘야 된다. 이게 왈트의 생각이야. 알겠니? 그럼 각각의 영역에는 각각의 정의 원칙이 주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 돼야 되니?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돼, 안 돼? 전제라고 해. 하나의 영역 기준이 다른 영역에 침범하는 거 이걸 전제라고 하거든? 이 전제에 반대하는 거야. 누구 생각하면 돼? 롤스. 지금 롤스는 하나 가지고 다 얘기해버려. 이해돼?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 관련해가지고는 시장 논리야. 시장 논리고 그 다음 복지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약간 필요에 따른 복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 근데 만약에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복지에 개입하면 되냐 안 되니?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왈츠에서. 그래서 정의형 이 사회적 가치는 세분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각각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각각의 기준이 서로 침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원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해. 알겠니? 그래서 이게 롤스와의 차이점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얘 현실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약간 한계는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요. 공동체에서. 합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눴을 때 세분화시켰을 때 각각의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롤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현대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런 다음에 왈쳐 보세요. 왈쳐 보시면 인간 사회는 분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분배 공동체 밑줄. 자, 그래서 저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고 봅니다. 거기에 밑줄 긋읍시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 자,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각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수산으로 공동체 안에 고유적인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거기 공동체 안에는 고유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는 없으므로 가치를 분배할 때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에 따라 고유한 영역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부는 경제 영역, 권력은 정치 영역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세분화. 오케이? 자, 저는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는 각각의 원칙, 기준이 존재하고 전제가 안 된다, 전제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인식을 찾는 사람이 그 위치를 이용하여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쉽게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원칙과 절차 그리고 서로 다른 주체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밑줄.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원칙과 절차 그리고 서로 다른 주체에 따라 분배되어야 함을 의미. 자, 그래서 경제활동에서 성공했다는 이유로 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약간 트럼프 까는 거 같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되는 게 왈츠의 복합평등 이야기하는 거다.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다음 페이지 가면 권리와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요거 봤으니까 한번 쭉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거기서 보시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개인의 행복과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데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밑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밑줄 긋고
모두 개인의 행복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확인줄. 됐지? 자, 이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경시하지 않음이에요. 공동성과 공익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가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 등 사익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봐봐라. 자유주의는 뭘 강조한다고? 권리 중시지 플러스 의무지.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는 뭘 강조한다고? 공동성과 공익 중요시하지 플러스 사익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구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야. 키워드로.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는 뭘 중시해? 권리 중시하지. 근데 플러스 뭐가 따라와? 의무가 따라오는 거지.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는 뭐 중시해? 얘들은 공익, 공동선 중시하지. 근데 여기에 뭐가 따라? 사익도 인정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키워드로. 자, 그러므로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화. 됐지? 그래서 거기 권리는 의무를 전제하고 의무는 권리를 전제하므로 권리와 의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것도 나와 있죠. 또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봅시다. 189페이지.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유주의 비금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 사익과 공익은 어느 한쪽만 추구할 때 양자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보다 더욱 잘 실현될 수 있다. 어느 한쪽을 추구할 때보다 양자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더욱 잘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공유주의 비극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회적 자본 얘기했잖아. 파트너. 그래서 서로 신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뭐냐면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독립적인 인격을 지닌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그래서 거기 밑줄 연대의식 바탕.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권리 및 이익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밑에 있는 공유주의가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영역구조를 사용해본 사익과 공익의 충돌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까지가 시험범입니다. 요까지가 시험범이고 이 뒤에 거 선생님이 프린트 해드렸는데 근데 그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네. 그럼 일단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다음 내용을 프린트를 좀 해올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진도를 좀 나갑시다. 오늘은 그거 없어요. 그 맨날 쌤이 주시는 쌤 프린트. 그거? 안 만드는데 이제. 대신 오늘 형사평가 이거 문제 풀 거야. 자, 끊자. 귀찮음 이슈. 귀찮음 이슈. 그러실 수 있다.